2017년 4월 2일 8일차 순창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섬진강댐 인증센터를 거쳐 하동읍까지 157km. 시골일수록 아침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 어려운 것 같다. 모텔을 나와 2블록이나 떨어진 골목을 헤매다 찾은 집이 현대옥. 콩나물 해장국이 전문인데 메뉴에는 전주 남부시장식 콩나물 해장국이라고 써 있었다. 국물이 깔끔했고 반찬도 정갈하게 보이도록 정성을 들였으며 맛도 좋았다. 밥과 반찬 모두 양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일어서는데 메뉴판에 밥과 콩나물을 무한리필한다고 적어놓은 것을 나중에 보았다. 쯧쯧. 섬진강댐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했다. 27번 구도로를 따라가는데 옆에 건설된 새 도로에 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렸다. 구도로는 새 도로에 비해 급하지 않은 커브와 높지 않은 언덕이 몇 개 나왔다. 마지막에 갈제를 올라갈 때는 경사가 제법 있었다. 건너편 내리막길은 약간의 커브와 함께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올라올 때의 지루함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편에서 올라온다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 섬진강댐 인증센터에 도착해보니 매점 앞에 여러 명의 라이더가 있었다. 세 그룹에 15명 정도. 매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마셨다. 휴지도 하나 사고. 작년에 왔을 때는 식당만 있었는데 오늘 보니 게스트하우스 간판도 보였다. 매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식당 주인이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다는 말과 함께. 식당 주인에게 숙박비와 운영 형태를 알아보고 나오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로 보이는 라이더 중 남성이 다가와 자기네가 어제 묵었던 민박집이 정말 좋았다며 전화번호를 건넸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여행자들은 이렇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전거길 표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번에는 인증센터 전방 몇 킬로미터에 걸쳐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했나 보다. 일부는 새롭게 시멘트 공사를 했고 일부는 기존의 농로를 보완한 것 같다. 강을 둘러싼 풍경이 흡사 계곡을 보는 것 같았다. 섬진강길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연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런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 다른 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일까? 장군목에 거의 도착할 때쯤 예쁜 다리를 건너는데 이름이 장군목 현수교였다. 그 위에서 앞뒤로 경치를 감상해 본다. 장군목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아까 식당에서 만난 젊은 부부가 쉬고 있다가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다. 작별 인사를 했다. 광양까지 간다고 했고 무사히 갈 것이다. 자전거도 가볍고 체력 또한 단단해 보였으니까. 오늘이 목적지를 묻는데 나이가 있고 힘도 부족하고 자전거도 무겁고 더구나 뒤에 짐까지 실었으니 광양까지는 불가능하므로 그저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대답했다. 순간 초라함을 느꼈고 훈련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인증부스 옆에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라는 비석이 있다. 2층짜리 긴 건물인데 재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공사 중이었다. 진척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거의 1년 동안 이 정도 진행되었다면 완공까지는 10년 정도 걸리겠다고 추측해 보았다. 향가 유원지까지 가는 길에는
시멘트 포장이 별로 없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많다. 전용 도로가 아니면 일반 도로와 혼용이므로 당연히 아스팔트 길이다. 유풍교를 지나면 영산강 자전거 길에서 오는 자전거 길과 만난다. 영산강 자전거 길의 금월교에서 오는 길은 사진에서 왼쪽이고 섬진강 자전거 길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향가 유원지까지의 자전거 길도 여러 군데 복원이 된 것 같다. 지난번에는 일반 도로로 꽤 길게 주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전거 길로만 향가 터널에 도착했다. 향가 터널을 지나면 바로 향가 유원지이고 그 중심에 인증부스가 있다. 부스 맞은편에 매점이 생겼다.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단다. 12시가 되었는데 마땅한 식당이 보이지 않았다. 부스 가까이에 식당이 하나 있지만 매운탕 전문점이라 혼자 먹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매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서 물을 부었다. 주인 아저씨가 비닐봉투에 넣은 단무지도 주었다. 비록 새 쪽이지만. 황탄정으로 가려면 향가교를 지나야 한다. 이 유원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 같다. 전망이 좋았다. 관광객이 꽤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일요일이다. 황탄정으로 가다가 민박을 겸하는 매점을 지났다. 민박은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로 만든 방이라 위급할 때 아니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매점에서도 컵라면 정도의 음식만 팔기에 그냥 지나쳤다. 황탄정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인증부스에서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고풍스러운 정자가 있다. 크기도 요즘 정자와 다르게 상당히 크다. 주변에 주차된 차도 여러 대이고 사람도 많이 있어서 사진은 찍지 않았다. 황탄정은 말 그대로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정자의 이름이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수위가 낮아졌지만 황탄정 앞에 펼쳐진 경치는 옛날 모습 그대로의 강이다. 어제 순창에서 저녁을 먹고 하나로마트에 들렀을 때 비상용으로 스틱 치즈를 한 봉지 샀는데 그 중에 2개를 오는 중에 섭취했다. 그 덕분인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없어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출발했다. 강변을 달리는데 건너편에서 증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들렸다. 바라보니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열차가 달리고 그 앞에 기차역이 있었다. 지도를 보니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역이다. 나중에 손자가 태어나면 같이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성함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구례교를 건너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구례 손짜장 간판을 보았다. 인터넷으로 자전거길 검색을 할 때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터라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무척 많았다. 자장면과 짬뽕 2가지 메뉴만 있었고 반죽을 위아래로 흔들며 주인이 직접 면을 볶고 있었다.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면의 굵기가 서로 다른 모양이 보기 좋았다. 자장면의 단맛은 느껴졌지만 저질스럽지 않아서 입맛에 맞았다. 가격 5,000원. 주방과 홀의 배치가 어수선했는데 시골스럽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섬진강길을 종주하는 여행자들은 구례 손짜장까지의 구간에서 마땅한 식당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도를 보고 마을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자전거길에서 보이는 집은 없다. 매운탕집이 화탄마을과 향가유원지 2군데 있기는 하다. 향가유원지 매운탕집은 가보지 않았고 화탄마을은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들렀었는데 가격은 1인분에 1만원이었다. 메기 매운탕이었고 한 사람당 메기가 한 마리 들어있었다. 메기 외에 우거지가 대부분이었고 된장이 주된 양념이었다. 나는 잘 먹었는데 아이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주변의 손님들도 많은 양을 남기고 갔다. 라이더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 화탄마을에서는 카누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글이 올라오는데 여름한철 성수기에만 운영하는 것 같았다.
작년에는 가을이었고 올해는 봄이어서 그런지 카누를 볼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안내문도 눈에 띄지 않았다. 구례 손짜장집에 도착하기 몇 킬로미터 전에 마을 안쪽으로 700m 정도 가면 식당이 있다는 이정표는 세워놓았는데 전화번호가 없기에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시도는 하지 못했다. 사성암 주변은 유명한 관광지라는 추측이 들었다. 강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인증부스는 공원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진행 중인 듯 밴드그룹의 연주가 들리는 가운데 안내방송을 하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사를 보러 왔는지 아니면 꼭 구경을 하러 나왔는지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자전거 길을 가득 메운 인파에 막혀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할 지경이었다. 사성암을 지나 제방길을 달리는데 노고단 전망대 100m라는 이정표를 보았다. 마침 앞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는 주민이 있어 물어보니 눈에 보이는 산이 지리산이란다. 노고단은 사진에 나오는 봉우리 뒤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남도대교까지 가는 길은 일반 도로인데 자동차와의 혼용 구간이었다. 차량이 얼마 되지 않아 부드럽게 마음껏 라이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 기어이 남도대교 못 미쳐 2-3km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 아닌 갓길로 고개 운전을 하며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부스 앞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부스가 화장실 옆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 앱에서 사이버 인증 메시지가 울리지 않았다면 한참을 돌아와야 할 뻔했다. 남도대교를 출발하여 정체된 구간을 막 벗어나는데 강 건너 제방에 하얀 솜사탕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벚꽃이었다. 내가 달리는 쪽은 음지였는데 건너편은 그 시각까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쪽 줄은 한창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저쪽 줄은 한창 만개한 상태인 것 같았다. 행락객이 많은 이유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를 갔을까? 식당이 있고 넓게 마련된 주차장 앞을 지나다가 인증부스를 발견했다. 매화마을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메시지가 울리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첩에 도장을 찍었다. 1km 정도 달리니 그제야 메시지가 울렸다. 아담하게 공원으로 꾸민 장소였는데 별다른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도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처럼 도장부스와 사이버 인증부스가 다른 곳이었다. 시계를 보니 18시 30분이었다. 해는 이미 기울었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숙소를 잡아야 하므로 자전거 길에서 벗어나 하동 읍내로 들어섰다. 섬진교를 막 건너는데 새로 지은 모텔이 있었다. 무인 모텔인데 차량이 무척 많았다. 내부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었으나 주변에 식당이 없기에 더 안쪽으로 이동했다. 우체국 앞을 지나는데 여러 개의 모텔 간판이 보였다. 어제 통화한 모텔 주인은 남자인데 인색한 느낌이 들어 다른 곳에 가보았다. 건물이 새 곳으로 보여 들어갔는데 가격이 45,000원이란다. 속는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한 탓에 현금 4만원으로 간단히 협상하고 열쇠를 받았다. 저녁을 먹고 들어오면서 교대한 주인이 다른 손님과 하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숙박비가 4만원이라고 했다. 역시 속았다. 방에 컴퓨터가 있기는 한데 계속 바이러스를 체크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내가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았다. 냉장고에 생수가 2병 들어 있었는데 물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받으라고 했다. 땀에 젖은 옷을 세탁은 해주었는데 옷을 말릴 옷걸이가 필요하다고 하니 외부 복도에 건조대가 있다고 했다. 외부에 널어서 아침까지 마르냐고 물으니 손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을 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더구나
외부 복도에 나가보니 건조대가 있기는 하나 수건과 가운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개 또한 높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티 모텔이었다. 하동읍에서 모텔에 묵는 자전거 여행객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란다. 모텔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PC방을 찾아 나섰다. 하동읍은 확실히 시골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네이버 지도로 검색되는 PC방은 3개 있는데 전화를 하니 모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사람 사는 동네이므로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었다. 어렵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 여쭤보니 PC방을 모르셨다. 다시 한참 만에 청년을 만나 물어보았는데 5분 거리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여니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흡연석분이라는 종업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PC방을 물어보니 앞에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곳에 들어가니 담배 냄새는 덜 났지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세상에 냄새나는 PC방으로 다시 갈 수밖에. 다행히 그곳은 내가 사용하는 문서 작성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냄새가 가장 덜 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출입문 앞자리를 추천해 주었다. 일기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다. 일기라고 해봐야 자세히 설명하는 듯이 쓰는 것은 아니고 메모를 하듯이 중요한 점만 기록하는 수준이지만 사진에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다.